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4번째 시간입니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네,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 네. 오늘 취재 기자 장인수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은 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일단 그 서울기술연구원이요. 이게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산하에 26개 정확하게는 투자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고요. 비교적 이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생긴 지 3년밖에 안 되고 예. 직원이 100명. 그리고 많네요. 1년에 예산은 200억 원 전액 서울시에서 받아 쓰고요. 하는 일은 뭐냐면 정책을 하다 보면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뭐 IT랄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하기가 벅차니까 그 행정과 관련된 기술 분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 3년 전에 생겼으면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뭐 저기 용역을 따로 주거나 해서 공무원들 일이었던 거를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에는 서울연구원이라고 1990년대에 이미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훨씬 조직도 크고 이제 서울연구원에서는 포괄적으로 행정과 관련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걸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워낙 기술적인 부분, 네. IT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늘어나는 기술연구원으로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네. 기술적인 네. 분야 워낙 좀 복잡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100명이나 직원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규모가 뭐 만만치 않은 건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좀 그 IT 쪽이라든지 뭐 이런 좀 이공계 쪽 분들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구원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안 게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저 처음 신분이 봤어요. 공무원이 아니죠. 네, 민간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아주 민간입니다. 음. 법적 신분은. 그러네요. 야, 근데 되게 좀 저도 묘했던 게 근데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회사인데 말하자면 감사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게 세금을 받았으니까 받을 거는 또 감사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좀 독특한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요 틈바구니 속에서 이 법카로 이게 우리 흔히 보던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제일 많은 수법은 역시 선결제였죠. 기술연구원의 경우는 그렇게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사무용품이 좀 자잘하잖아요. 네. 이게 뭐 볼펜 10자루, 뭐 무슨 클립, 테이프, 뭐 포스트잇 이런 게 얼마 안 하다 보니까 네. 그게 필요할 때마다 사면 액수가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귀찮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에 좀 미리 결제를 해놓고 네. 미리 결제를 해놓고 떼서 그때 쓰는 이제 거죠. 빼서 네. 쓴다. 요게 변질돼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이게 보면 모든 부서가 때 되면 한 번씩 가서 30만 원, 40만 원씩 무조건 설결제를 해놓거든요. 예. 털어야 돼서 그런 예, 거죠. 예. 털어야 그러니까 돼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사무용품들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이라든지 A4 용지라든지 뭐 스테플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 이해가 돼요. 근데 취재해 오신 것들을 보면 휴대전화, 보리, 액세서리. 예. 액세서리 그야말로 원래 자기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물품들까지 여기에 끼워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만 쓰였으면 부서에서 부운영비라는 게 다 모든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사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긁어놨다.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걸로 이제 좀 모였을 때 안락의자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번 사단이 난 게 그 90만 원짜리 리클라이너 알라 의자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발 부분 올라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180도로 누울 수 있는. 뭐 약간 그 일반 회사 같은데 이제 국장님 방이나 좀 이런 데 가면은 좀 이렇게 좀 쉬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놔두는 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직원들이 보다 안락 의자 수십만 원짜리 안락 의자 이제 뭐 가구 이런 것들이 막 그 부서 운영비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투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간 걸로 보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7,000원짜리 짜 저는 선풍기에서 이 정도는 들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산 사실 말하는 우리가 이게 좀 약간 민망할 정도니까. 비방용이지만 정말 치는. 네. 아, 이거 좀 그런 것 이거 같아요. 삐 소리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좀스럽고 네. 정말 이게 말하기 좀 무한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그냥 뭐가 필요하다. 그럼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지급받지만 마우스도 사주세요. 회사 이렇게는 저희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키보드 마우스 세트 정도는 우리가 사고 또 취재할 때 필요한 이어폰 같은 것들 뭐 알아서 장만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보면 각자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런 용품들을 다 사서 이 이렇게 쓰고 사실 있었던 저희가 본방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스트레이트에서 나오는 금액들이요. 아까 허위로 네네. 앵커도 얘기했지만 7,000원, 15,000원 뭐 아까 25,000원. 90만 원짜리도 있긴 했지만 아주 소소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한 것은 이게 다 세금인데 이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이 세금을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을 때부터 이 돈은 아껴 써야 되고 이 돈은 귀하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의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도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이 디지털 재단 또 우리 장윤수 기자가 심층 보도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거. 네. 시청 출입할 때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3년 전에 당시 이제 제가 시청 출입 기자였는데 네네. 이제 제보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그 재단 직원들이 단체로 손잡고 제보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한번 자료화면으로 네. 보고 3년 전, 하시겠습니다. 네. 3년 전 좀 젊었던 장윤수 기자의 모습. 보시죠. 전혀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가운데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을 세계적인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며 2016년에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재단의 전현직 직원 10여 명이 단체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재단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 심해 견딜 수가 없었다며 그 실상을 낱낱이 방송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깃집을 찾아갔습니다. 디지털 재단 이치영 이사장이 여기서 5차례 37만 7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는데요. 확인해보니 이사장 사는 아파트에서 차로 딱 3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근처 참치집도 가봤습니다. 이 이사장은 여기서도 4차례 38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는데 역시 집에서 차로 5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죄다 확인해보니 이 이사장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자기 집 반경 1.5km 이내 음식점에서만 37차례 306만 5,800원을 썼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집중적으로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을 꾸미는 일이 이 재단에선 일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시지, 본부장이 누군가와 저녁 먹은 다음에 회의비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직원들은 소설을 쓰듯 없던 회의를 꾸며내야 했습니다. 간 적도 없고 생긴 적도 없는 회의로 남기라고 해요. 그러면 뭐 차책임이 뭐라고 했다. 그 대표가 이렇게 제안했다.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한 2장, 3장을 써야 해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영수증 하나 주고 가요. 책상에 영수증 올려놓고 가면 이제 그 금액 맞춰가지고 사람 인원수 이제 해서 가라로 올리는 거죠. 내가 대학원 나오고 가라로 이렇게 회의 쓰려고 이런 거 법인카드뿐 아니라 관용차 사용도 제멋대로였습니다. 개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갈 때 주로 써서 직원들은 관용차를 밥차라고 불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그게 밥차로 불립니다. 밥차. 꼭 그 차 타고 떼거리로 몰려갔다 오고 이제 기조실장이 지 이사하는 데 써갖고 관용차로 쓰려보니까 차가 없다 그래. 관용차 사용을 따져보려고 한 시의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하자 재단에선 다 지워졌다며 하루치만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하루치밖에 없네요.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치밖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네. 디지털 재단 맞죠? 하지만 이 하루치 영상에서조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8월 13일 오후 4시 7분 본부장이 관용차에서 포도 3상자를 들고 나와 어디론가 갑니다. 잠시 뒤 이 영상엔
판교 현대백화점이 촬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출장 내역서를 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회의에 참석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짓으로 출장을 올려놓고 관용차를 타고 다닌 겁니다. 아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예. 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세상에.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관용차와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용차와 관련된 사적 유용과 관련된 거는 이제 상당수에서 공적 업무가 아닌데 관용차를 쓰는 건 문제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좀 생긴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관용차 부분은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그렇죠. 쓰다가 네. 언론에 적발돼서 보도돼서 망신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하다못해 그 군 장성들도 그러니까요. 이거 뭐 개인 운전병처럼 쓴다 막 이런 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3년 전에 이제 취재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 예. 뭐 전혀 문제가 없네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사장과 본부장이 해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보도를 하고 직후에 재단 직원들을 한번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예, 보도 나가고 이제 좀 정상화 되겠구나. 예, 해임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보도를 보고 그 재단에 입사 지원서를 내서 입사한 사람들이 꽤 돼요. 예, 여기가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예. MBC에서 저 정도 되고 이사장 해임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여기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이제 좀 일할 만한 곳, 예, 업무 효율성도 있고 좀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이번에 그분들이 제보했나요? 이게 제보자의 신원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똑같다는 똑같더라. 거죠. 네, 똑같다는 거죠. 예.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보자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디지털 재단도 생긴 지가 5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생기관이라는 게 참 이게 가슴 아픈데 신생기관들이 생기자마자 기술연구원도 그렇고 디지털 재단도 이렇다는 게 그러니까 3년 전에 보도할 때는 생긴 지 2년 만에 재단 직원들이 그렇죠.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좀 바꿔보자. 이거 이렇게 안 된다. 이거 공무원 마인드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국민 세금들 갖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때는 같이 좀 이거 바꿔보자라고 제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어떤 얘기들을 제보자들이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부탁을 하니까 예. 해주긴 해요. 취재에 응하긴 해요. 제보를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주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다 힘 빠져. 그냥 제가 뭐 기자님 일하시는데 부탁이니까 인터뷰를 응해주긴 하는데 가급적 제 건 쓰지 말아주시고요. 뭐 이런다고 바뀌겠어요? 별로 기대를 안 하는군요. 다들 인터뷰 말미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는 약간의 해주지만 열패감 같은 게 생겨버린 거군요. 네. 이게 내 조직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는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유 그냥 모르겠다 월급이나 받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건데 이제 세금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이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또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출연 기관을 만들었다는 건 이게 실제 정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핵심이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 장현수 기자의 취재를 놓고 보면 특히 이 디지털 재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또 외주를 줄 거면 여기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제보의 핵심 내용도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근태 문제나 뭐 어떤 이런 수당 문제나 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핵심 업무를 잘하면 약간의 이런 게 있어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일을 잘하면 네. 약간 우리가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일만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 내서 그만큼의 서비스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근데 네. 다 외주를 주는 거죠. 비밀도 아닙니다. 그냥 다 외주를 주는 거죠. 다 외주를 주고 이게 시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 외주 안 주겠다. 그러면 자체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네. 공동 연구를 하겠다. 외부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겠다. 이래서 네.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요. 근데 그 공동 연구를 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네. 한 10개 되는 걸 다 봤거든요. 예. 국내 현황은 재단의 연구원들이 정리해요. 국내 현황 가장 쉬운 거. 해외 사례나 핵심 분야는 외부 기관이 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연구를 했으니까 또 연구비가 나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의 제보 내용은 이게 그냥 눈속임이고 말만 그렇게 바꾼 거지 용역 준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제일 그러니까 되게 쉬운 파트 요만큼 해놓고 이제 공저자로 이름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논문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저기 스튜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데 이 회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조직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면 그냥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방송에서 적절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 이 공공기관이 요즘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들어간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고학력의 능력자들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들어가서 무슨 회의비 가라로 끊어. 위에서 시키면 이거를 잘 못 참는 거예요. 아. 이 젊은 친구들이. 예. 이런 친구들이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 오기 전에 인류 대기업 다니고 진짜 막 일하고 그러다가 아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워라밸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넘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 네, 공공기관 특히 네. 이공계 쪽 이런 연구재단 뭐 그러니까 연구원 기여도 이런 좀 해야 것들은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예. 순수한 일- 마음으로 온 분들이 일도 많이 하면서 있군요. 네. 임금은 적더라도 뭘 좀 해보겠다 공공기관 와서 음, 왔는데 이거 맨날 회의비 가라로 올리고 예. 잠깐만 가라 아, 죄송합니다. 회의비 이제 허위 영수증 쓰고 무슨 점심 때 법인카드 들고 관용차 타고 다 밥 먹으러 나가는 거 보고 그 눈으로 보니까 예.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라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은 여기 없어진다고 내가 갈 데 없겠냐 사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많이 나가잖아요 직원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 2019년에 직원이 40명 정도인데 1년에 6명이 나갔어요 공공기관에. 아. 작년에도 6명 나가고 올해 벌써 4명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회사를.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사실 뭐 회사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임금입니다.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우리도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비단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자아실현. 아 이거 나 이 얘기 웬만하면 너무 진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아실현. 예, 공동체에 대한 봉사. 그렇지. 네. 어. 그거는 사실 어쩌면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돈 벌려고 회사 다닌다라고만 하면 일을 제대로 하기 쉽지 맞아요, 않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직원분들은 보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보와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뀔 거라는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회사를 나가는 경우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예. 정말 이게 악순환이네요. 이게.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거는요. 직원들은 회사 없애야 된다라고 조직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온갖 근무기간 회의와 뭐 저기 법인카드 남용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비판들도 많이 받고 있고 사람들은 나가고 했는데 지자체들은 또 출연 기간을 늘린다고 아까 보도를 했잖아요. 네. 출연 기간이 왜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진짜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지금 줄여도 모자랄 판인 것 같아요. 출연기관이 사실 그 굉장히 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예, 뭐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줬던 측근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퇴직하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또 하나씩 더. 아. 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네, 예, 네, 예. 네. 또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공무원은 아닌데 세금으로 다 쓰고. 근데 여기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성과가 객관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또 편하게 객관적인 일할 수 성과를 있다. 내기가 어려워요. 26개 투자 출연 기관을 그래서 평가한다고 하는데 26개 기관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순위를 매기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예, 문화재단과 기술연구원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렇네요. 예산도 다르고 네. 인구도 다르고 뭐 각자 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는 만드는 사람도 좋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부담이 좀 덜하고. 느슨해지기 쉬운 구조랄까.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올 필요가 없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막 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잡혀 있는 거에서 돈 받아 쓰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리 문제 얘기하시니까 그럼 이제 기관장들도 조금 어쨌든 지자체장들과 좀 가까운 분들이 가다 보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그게 있겠네요.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관장을 선정할 때마다 늘 잡음이 일어납니다. 예, 지자체장들이 기관장 임명할 때마다 아 여기도 공수부대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산. 네. 지자체장들은 기본적으로 다 선거를 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당에서 늘 낙하산
측근이다 이렇게. 그럼 원래 이렇게 있던 비판을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시장이 교체가 다른 당으로 교체가 되면 그렇죠. 예. 원래 있던 그 재단 이사장 뭐 이런 분들은 또 쳐내야 되고 그렇죠. 그럼 내 사람을 또 앉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각종 암투가 난무하겠군요. 네. 사실상 엽관제 형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자리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네. 지자체장 입장에서 그걸 실제 공조직에 넣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형식을 띠고 있는 곳을 찾아서 넣기가 쉬워지는 구조 이런 구조가 좀 가능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뭐 어쨌든 어떤 조직의 장이라는 것의 가장 큰 힘은 임면권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임명도 할 수 있고 뭐 면직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권한인데 지금 이제 우리 팀장께서 얘기해주신 부분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이라는 좀 이 대전제 조건이 좀 따르는 건데 그게 과연 잘 될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인수 기자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그런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모자라다. 한참 네. 모자라다. 한참 모자라다. 네. 아 어쨌든 또 이번에 그 종합소득세를 코로나 시국 때문에 8월 31일까지로 석 달 연장을 해줬어요. 제가 엊그저께 냈거든요. 제 세금이 이런 데 쓰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딱지근하네요. 예. 어쨌든 진짜 이게 뭐 7,000원짜리 소형 선풍기라도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이라면 우리 오늘 성장형 앵커의 마지막 멘트처럼 그리고 그거 전 되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마지막 멘트 중에서 우리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네. 의회가 감사를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의회들도 말하자면 서울시에 26개 출연기관이 있으면 자기들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난립해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이루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핵심인데요. 네.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산하기관들은 정보가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세금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의 본청은 어느 정도 많이 공개를 합니다. 네. 요즘 네. 어디 구청 가면 전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그냥 자동으로 인터넷상에다 띄우는 구청들도 있어요. 요즘 서울시 뭐 서대문구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어디 가서 밥 먹었는지가 다 뜨거든요. 자동으로 정보 공개 청구 안 해도 세금을 쓰니까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공적인 책임을 진다는 마인드가 있는데 산하기관은 그냥 내 회사, 우리 회사예요. 세금은 쓰지 마. 그리고 나도 공무원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고 시민단체들은 이걸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청구를 하는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네. 공개해야만 하는 제도만 있어도 사실 이거 본인의 그 자율적인 어떤 규제가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뭐 업무가 세분화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통해서 이런 기관 자체를 두는 걸 뭐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감시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장인수 기자와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낸 돈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스트레이트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계속 그 마지막 멘트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다 너무 이렇게 빵 터지셔가지고 마지막 멘트를 하셨는데. 그야말로 마지막 멘트였어요. 아, 우리 성장경 앵커께서 사내 이제 좀 부서 발령을 다른 곳을 조금 맡아 주십사 이렇게 회사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너 이거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부탁한 건 아니고요. 너 이거 해. 부탁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부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밤을 붙일 뿐이죠. 그렇죠. 너 가 해서 지금 이제 다른 부서로 좀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하게 됐는데 어떤 편이 제일 좀 기억 많이 남으세요? 제가 처음 했던 게 이제 이동경 기자가 쿠팡. 그렇죠. 시리즈 중에 이제 두 번째 편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동경 기자의 그 노가다, 노가다력, 현장 취재력, 현장 취재력 이런 것들이 좀 돋보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반향들이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 몰랐다. 쿠팡 되게 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 짚어줘서 되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뭐 이동영 기자는 상도 받았고 그렇죠. 할 만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선 기자의 네이버 알고리즘
그리고 쓰레기산도 괜찮았어요. 했던 주로 거. 수상작들 위주로 기억합니다. 그 말고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탐사 기획 에디터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1등만 기억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뭐 시청률은 망했지만 우리 곽승규 기자 얘기를 안 해주세요. ESG. ESG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잊을만하면 우리 승규. 예. 그리고 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그 박진준 기자의 K신문. K신문 아. 품. 네. 역시 수상자 위주로. 상 받았거든요. 받았죠. 하여튼 뭐 다들 좋았고요. 우리 스트레이트 기자들이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역량이 뛰어납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타사도 그렇지만 뭐 사내에서도 또 각광받는 기자들이 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트레이트는 아주 품질 높은 보도들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꾸 쳐다보는데 우리 이세욱 부장이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오자마자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모셨던 앵커가 이제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자꾸 네, 조승원 앵커. 조승원 앵커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앵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실은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예. 베일에 쌓여놓은 아직은 공개하지 아직 않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예. 공개하지 말자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와 이제 한 주 정도 더는 제가 이제 혼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성장경 선배의 빈자리가 저에게는 되게 좀 많이 클 것 같고 외롭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살이 쪄 있기 때문에 네. 빈자리가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네, 한번 인사 우리 말씀을. 후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제가 본방송에서도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부족한 진행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 그대로예요. 사실 뭐 제가 역량이라든지 뭐 여기 허이로 아나운서 계시지만 인물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많이 딸립니다. 잘 외우지도 못하고요. 근데 시청자들 그리고 또 스트레이트에 우리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또 잘할 수 있게끔 또 힘을 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기레기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기자들이 욕먹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언론이 희화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져주셔야 언론이 바로 설 수 있고요. 또 좋은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고 권력, 환경 그리고 금융, 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들이 원활하게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응원도 필요합니다.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 힘내서 또 더 좋은 방송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좋은 진행자 오실 테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세미 PD님 또 아까 꽃 받았는데 이제 케이크야.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요걸로 끄셔야 돼요. 손바람으로. 22회 진행을 하셨답니다. 22. 손바람으로 손바람 꺼주시면 왜 되겠습니다. 손발? 그렇지. 여기 불면 안 되죠. 예, 코로나 시기라. 네, 펜싱 이거 해. 잠깐만. 탑도 없네요. 예. 자,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도 오늘은 성장경 성장경 선배가 한번 해주시는 걸로. 자, 갑시다. 자, 스트레이트 플러스 스트레이트 후 알림 설정. 아니야. 옆에서 그렇게 후배들 뭐라 그래놓고 자기는 자, 편집. 자 뭘 편집해요? 자, 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야.